그 정도 가격 차이라면은 저는 이 녀석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레브 CJ입니다. 오늘도 스니커즈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오늘 보여드린 모델은 발매된 지가 꽤 된 모델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를 통해서 그 인기를 꽤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델인데요. 바로 아디매틱이에요. 몇몇 분들의 리뷰 요청까지 있었는데 제 느낌에는 이 모델이 그렇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리셀 앱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해 봤을 때도 정가에서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이 녀석을 실제로 눈으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제가 봤던 그 어떤 아디매틱보다도 개성 있고 유니크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늘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일반적인 아디매틱보다 조금 더 개성 있는 디자인의 아디매틱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박스를 두 개를 준비했죠. 하나는 네이버후드 콜라보 버전의 아디매틱이고요. 하나는 휴먼메이드와의 콜라보로 나온 아디매틱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선 이 휴먼메이드 콜라보 버전의 아디매틱이 조금 더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네이버후드 콜라보 버전 디테일하게 보여드리고 이 녀석과의 디자인 비교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볼 테니까 두 모델의 디자인적인 차이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박스 먼저 보여드리면 언제부턴가 아디다스에서 이렇게 콜라보 버전들 중에 일부 모델들은 박스의 겉면을 이렇게 종이로 한 번 더 싸서 보내주더라고요.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요. 박스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블랙 박스를 이용을 하고 있고 삼성 로고가 하얀색으로 쭉 들어가 있는 게 보이죠. 네이버후드와의 콜라보라는 점도 박스에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게 보이고요. 네, 모델명은 심플하게 아디매틱으로만 적혀 있고요. 사이즈는 제 정사이즈 275로 구입을 했고 모델 넘버는 HP6771로 되어 있네요. 박스 한번 열어볼게요. 뚜껑이 붙어있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속지는 이렇게 노란색 불꽃 로고 아디다스 레터링이 들어가 있는 기름종이 같은 속지가 한 장 들어가 있고요. 네, 신발을 꺼내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컬러는 무채색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밝기를 조금씩 달리한 세 가지 그레이 컬러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무채색의 약간 다운된 느낌은 네이버후드라는 브랜드의 입김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소재면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스웨이드 가죽이 아니라 이렇게 잔털이 많이 나 있는 소재를 선택을 해서 일반적인 아디매틱 모델과는 조금 차별을 주려고 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떤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했건 콜라보를 한 모델들을 그래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이유가 콜라보하는 브랜드가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콜라보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이런 새로운 느낌들이 저는 항상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네이버후드라는 브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녀석의 의미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저는 뭐 네이버후드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반팔티라도 한 장 사볼까 항상 볼 때마다 고민을 하는데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의류 쪽으로 가져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런 콜라보 버전의 스니커즈를 통해서 네이버후드의 느낌을 살짝 느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요. 디테일한 디자인 빠르게 보여드리고 실착한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박스 파트를 보시면은 기본적인 어퍼의 소재가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털이 많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김치국물이라도 떨어뜨리면 돌이키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인 아디매틱과의 차이점을 확실히 두는 것 같아서 유니크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토박스의 사이드월은 토박스부터 해서 신발이 저 뒤쪽까지 일반적인 스웨이드 가죽 소재를 이용해서 덧대어 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아디매틱에서는 포인트가 돼주는 그런 컬러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녀석도 아래쪽에 이렇게 짙은 컬러를 이용을 해서 살짝 뭐 안정감이 드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가까이서 보시면 세 줄의 스티칭이 들어가 있어서 어퍼와 튼튼하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위쪽으로 올라오면 신발끈이 보이는데 어퍼하고 잘 어울리는 그레이 컬러의 끈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아디매틱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두꺼운 신발끈을 이용을 하고 있죠. 스페어로 끈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 지금 체결되어 있는 끈하고 같은 끈인 것 같아요. 이런 구성도 조금 특이한 것 같네요. 그리고 혀 부분도 어퍼하고 마찬가지의 소재 털이 나 있는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해서 마감이 되어 있고 가운데에는 아디다스와 네이버후드의 로고가 박혀 있는 직물이 한 장 붙어 있는 게 보이네요. 혀의 안쪽은 그레이 컬러의 직물 소재로 마감을 해놨는데 뭔가 수건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사이즈 탭에는 메이드 인 비엔남이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네요. 혀 부분을 이렇게 만져보면 다른
다른 아디매틱도 그렇듯이 상당히 두툼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발등을 감싸주는 느낌도 좋고 이 녀석의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는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도 일체감을 더 향상시켜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옆에서 봤을 때가 저는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디자인이야 당연히 개인차가 있는 거지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 아래쪽에 스웨이드 가죽과 같은 컬러를 이용해서 이렇게 상어 이빨 같은 디자인을 만들어 놨는데, 이 미드솔 파트에 이런 무늬는 원래 들어가 있었지만 컬러가 보통 하나의 컬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은 살짝 약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컬러를 다르게 하니까 아디매틱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콜라보 버전이기 때문에 이런 까다로운 공정이 더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퍼 부분을 옆에서 보면은 이 삼선 파트는 또 다른 소재의 스웨이드 가죽을 이용을 해서 이 파트보다는 조금 깔끔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죠. 너무 튀지 않게 비슷한 컬러로 이렇게 삼선을 넣어 놓은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미 아랫부분에 다른 컬러를 이용했는데 이 삼선까지 다른 컬러로 들어갔으면 조금 복잡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발목 부분 파트에는 뭐 별다른 디자인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뒤에서 봤을 때 드디어 네이버후드 로고가 아주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죠. 살짝 눌러놓은 상태에서 검은색 페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글로시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강조되는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신발의 안쪽은 뭐 별다른 특징은 보이지 않네요. 내피 쪽을 보시면 직물 소재를 이용해서 발목 주변 부를 마감을 해놨고, 혀의 뒷부분처럼 이렇게 잔털이 살짝 나있는 이런 따뜻한 느낌의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제외하고 저 안쪽은 검은색 직물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인솔을 보시면은 굉장히 평범한 검은색 직물을 이용해서 인솔의 윗면을 마감을 해놨고, 하얀색으로 삼선 아디다스 레터링 네이버후드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인솔의 아래쪽은 굉장히 평범한 스펀지 같은 소재를 이용을 하고 있네요. 인솔을 제거한 신발의 바닥면은 하얀색 직물 같은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미드솔 파트를 한번 보시면은 앞코어에서부터 신발의 중간 부분까지 이런 상어 이빨 같은 그래픽이 쭉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고, 미드솔의 아래쪽 파트는 물결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아디매틱도 이런 문양을 사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미드솔의 뒤쪽 부분을 보시면 네이버후드 도쿄 EST겠죠. EST 1994 설립 연도가 적혀 있는 게 보이고, 테크니컬 앞바레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는데, 이 앞바레가 뭔지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일본어로 매우 훌륭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나봐요. 일본말을 영어로 적어 놓은 것 같긴 한데 제가 틀린 걸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 알려주셨으면 너무 좋겠네요. 크래프트 위드 프라이드 라는 글귀도 적혀 있는 게 보이고요. 이렇게 신발의 디자인에서 레터링을 이용하는 게 꽤 오래되긴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여전히 꽤 신선한 그런 디자인 요소라는 생각이 들고, 뭔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테크니컬한 느낌 아니면은 뭐 택티컬한 느낌,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 브랜드하고도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뒤꿈치 쪽 미드솔을 보더라도 앞부분처럼 이렇게 상어 이빨 같은 이런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고요. 가운데에는 동그라미 원 안에 아디다스 로고가 음각으로 찍혀 있는 것도 보이고요. 이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별다른 레터링은 없고 바깥쪽에도 있는 구멍 3개가 뚫려 있는 게 보이네요. 아웃솔 파트를 보시면은 아웃솔의 소재나 패턴은 기존의 아디매틱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운데에 아디다스 로고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네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휴먼메이드 콜라보 버전하고 차이점을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휴먼메이드 콜라보 버전은 스페어끈이 2개나 들어가 있어요. 검은색하고 하얀색이 들어가 있어서 구성면에서는 이 휴먼메이드 버전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옆모습을 봤을 때는 휴먼메이드 버전이 아래쪽에 주황색으로 스웨이드 가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밝으면서 조금 더 캐주얼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후드 콜라보 버전이 살짝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죠. 이 네이버후드 콜라보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컬러 말고 조금 더 짙은 느낌의 그레이 컬러를 사용하는 모델도 또 따로 있는데, 더 묵직한 느낌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 컬러를 선택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고요. 휴먼메이드 버전을 봤을 때는 콜라보 모델이긴 하지만 이 파트에 주황색 스웨이드 가죽이 들어간 거를 제외한다면 소재나 컬러 면에 있어서는 조금 평범한 그런 구성이다 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뒤에서 봤을 때는 두 브랜드 다 브랜드의 로고들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로고 자체도 휴먼메이드가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가지고 있죠. 안쪽에서 봤을 때는 뭐 바깥쪽에서 본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저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휴먼메이드 버전이 조금 더 귀여운 느낌, 네이버후드 버전이 살짝 묵직하면서 조금 더 남자다운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네이버후드 버전이 20만원 초반대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 휴먼메이드 버전은 30만원대 중반대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가격 차이라면은 저는 이 녀석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뭐 저의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취향과 상황에 맞는 모델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꽉 차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뒤에서 봤을 때는 이런 느낌. 근데 휴먼메이드 콜라보 버전하고 비교까지 살짝 해봤는데 디자인의 느낌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는 거는 이 녀석이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가격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 한다면 네이버후드 모델을 고르지 않을까. 저의 취향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로 실착을 해서 신발을 신었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지금 아디다스와 네이버후드라는 일본 브랜드의 콜라보로 나온 아디매틱을 신고 있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디다스 컨펌드 앱을 통해서 당첨이 됐는데, 제가 모든 제품을 응모를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응모한 횟수에 비하면 성공 확률이 나이키보다는 훨씬 높은 것 같아요. 여러모로 요즘은 아디다스가 조금 더 이뻐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디자인 리뷰하면서 휴먼메이드 콜라보 버전도 보여드리고 지금 이렇게 네이버후드 콜라보 버전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디매틱이랑 라는 모델이 90년대 뭐 중반쯤 일본에서 인기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몰라도 일본 쪽 브랜드하고 콜라보를 많이 하고 또 이쁜 모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쉐입이 요즘 트렌드와 잘 맞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인기가 많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콜라보를 통해서 앞으로도 조금 더 새로운 모습들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신발을 신고 이렇게 보니까 이빨 같은 이런 그래픽이 상당히 강조가 돼서 보이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이 디자인이 이전에 느꼈던 아디매틱의 귀여운 느낌을 많이 희석시켜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 이빨 디자인 하나로 뭔가 남성적인 느낌, 센 느낌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 녀석도 신는 김에 사이즈감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대부분의 신발을 275로 신고 지금 이 녀석도 제 정 사이즈 275로 신고 있어요. 양말은 일반적인 두께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이 녀석을 정 사이즈로 신으면 저는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에요. 신발을 겉에서 봤을 때는 살짝 와이드한 그런 쉐입 때문에 신발을 신었을 때도 조금 헐렁한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막상 신발을 신어보면 혀 부분도 두껍고 뒤꿈치 부분에 패딩 처리도 꽤 두껍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여유 있게 느껴지는 사이즈감은 아니에요. 발등하고 뒤꿈치는 패딩 때문에 그렇다고 쳐도 토박스 부분도 보여지는 것보다 높이가 조금 낮은 느낌인 것 같아요. 바닥면에서부터 발등까지 높이는 꽤 높아 보이지만 거의 중간 이상 부분까지 미드솔 파트고, 그 윗부분부터 토박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살짝 낮아서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지금 엄지기 발가락 부분이 윗부분에 살짝 닿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살짝 타이트하게 신발을 신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느낌이 전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런 느낌이 살짝 거슬린다 하시는 분들은 반업 정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발볼에 있어서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 느낌으로는 스포츠 양말 같은 조금 두꺼운 양말을 신으면 상당히 타이트한 느낌을 줄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즈감에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발볼이 그렇게 넓지 않으신 분, 얇은 양말을 자주 신으시는 분들이라면 정 사이즈 신으셔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겠지만 엄지발가락이 윗부분에 닿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평소에 타이트하게 신발을 신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양말의 두께까지 고려해서 반업 정도 하시면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일체감 부분, 지금 신발끈 구멍을 마지막 하나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마지막 신발끈 구멍을 보시면은 발목 부분까지 꽤 깊게 들어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저 부분까지 신발끈을 묶으시면 당연히 힐슬립이 현저히 줄어들겠지만, 운동을 하거나 진짜로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가 아니라면 신고 벗기 귀찮은 것 때문에라도 이 정도까지만 신발끈을 묶으시잖아요. 이 상태에서의 느낌은 살짝 힐슬립이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막 꽉 끈을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힐슬립이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정도의 느낌도 뭐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나는 일체감이 무조건 제일 중요하다, 근데 아디매틱을 신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발끈 구멍을 끝까지 사용을 하시고 꽉 끈을 하신다면 그때는 꽤 높은 수준의 일체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정 사이즈보다 반업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 얘기가 또 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이즈 선택에 있어서는 제 영상이든 다른 분들의 영상이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신발끈을 어떻게 묶느냐, 양말의 두께를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편안한 느낌부터 꽤 높은 수준의 일체감까지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쉐입을 가진 신발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으로 쿠션의 느낌, 뒤꿈치에 이렇게 하중을 실어보면 어느 정도 충격이 흡수되는 느낌이 느껴져요. 미드솔의 소재가 그렇게 단단하기만 한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충격 흡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고, 앞꿈치 쪽에 미드솔 부분도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 단단보다는 조금
아래쪽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단단보다는 조금 아래쪽의 쿠션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괜찮을 것 같네요. 미드솔 소재가 연성도 상당히 부드러운 편이어서 이렇게 걸을 때 휘어지는 느낌도 전혀 어색한 느낌 없이 부드럽게 잘 휘어지는 그런 느낌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럼 멀리서 봤을 때, 멀리서 옆에서, 뒤에서, 위에서 봤을 때, 네, 오늘은 오랜만에 네이버후드라는 멋진 브랜드와 콜라보를 통해서 돌아온 아디매틱을 한번 보여드려 봤고요. 네이버후드의 느낌이 여기저기 잘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콜라보 모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아디매틱들도 굉장히 다양한 컬러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 녀석의 기본적인 디자인과 쉐입이 마음에 드신다라면 해외 사이트든 리셀 앱을 통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너무나 다양한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쯤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취향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한 주의 중간 수요일까지 왔고, 제가 알기로 내일 목요일에 한국팀 축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랜만에 또 치킨 먹으면서 응원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네요. 오해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응원이 오랜만인 거고 치킨은 전혀 오랜만이 아니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스니커즈를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아일랩의 CJ였습니다.